제가 살면서 나가봤던 데가 제일 멀리 갔던 게 80리? 10리가 4km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안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이거든요. 차들이 진짜 많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국생활 6년차 된 박영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인데 가끔 와서 뭐 여기 와서 많이 사가거든요.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사고 냉동식품 좀 먹어보려고 해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냥 금방 요리가 되잖아요. 저도 또 자주 해먹기도 한데 또 북한에서 이런 게 없었으니까 또 여기 뭐 되게 뭐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가끔 맥주도 한 캔 이렇게 사서 마시고 하긴 하는데 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네, 혼자 삽니다. 북한은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냉장고가. 그쵸.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명절 때 이제 뭐 설날이나 구정 때 이렇게 떡 같은 거 해서 날씨가 차니까 밖에 이제 내놓거든요. 이제 좀 딱딱하게 얼려가지고 이제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놓으면 음식을 금방 하면 이제 김이 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 꽃제비들도 북한에 많거든요. 그냥 옆집 친구인데 와서 몰래 그냥 김이 나니까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명절에 해먹자고 봤는데 갑자기 나가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음식을 이제 그냥 한 끼 먹고 그냥 더 못 먹죠. 왜냐면 보관하는 게 아예 안 되고 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그게 더 심하죠. 그래서 밥을 계속 해 먹어야 돼요, 여름에는. 저는 뭐 여기 와서 진짜 자주 먹는 라면인데 여기 뭐 냉동 만두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쌀 보면 쌀도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뭐 쌀을 쌓아놓고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흰 쌀은 먹지도 못하죠. 근데 여기 와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쌀을 뭐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굶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쌀도 쌓아놓고 먹고 있고. 여기 보면 고기도 엄청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을 일이 딱히 없고 이제 고기도 돼지가 이제 병들어서 죽거든요. 그러면 병들어 죽은 고기를 파는 거예요. 거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먼저 외상으로 가져다 먹고 가을에 이제 감자 같은 거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두 3,500원.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떡을 이렇게 팔긴 하는데 저희는 사 먹진 않고, 왜냐면 사 먹으면 맛있긴 한데 비싸거든요. 그리고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떡을 해 먹는 것도 흰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게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기도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고 쿡쿡을 끓여 먹어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진짜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북한이 위쪽 지방이라서 덜 덥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선크림이랑 다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생으로 땡볕에 나가서 그냥 그 뜨거운 햇살 다 맞는 거죠. 뭐 여기는 여름에 더우면 이제 뭐 마트나 뭐 편의점 뭐 100m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더우면 목마르고 하면. 근데 북한에서는 물 같은 걸 사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수도로서 뽑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샘물이라고 있어요. 샘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걸 이제 길어다가 떠다가 먹는 거죠. 일하다가 더우면 뭐, 누구 가서 물 떠와라 하면 이제 가서 물 엄청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바켓째에다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컵도 안 먹어요. 바가지로 이렇게 퍼 마시는 거예요. 오, 여기 뭐 복숭아도 있고 뭐 자두죠, 이거. 과일 먹을 날이 몇 번이 없어요. 이것도 뭐 차례상 같은 거 차릴 때나 그때 이제 과일 같은 거 올리거든요. 차례상이 올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뭐 시골에 살고 하면 이런 건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뭐 사 먹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우연한 계기가 되었을 때 사 먹는 건데, 그래서 북한에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슬퍼야 될 일이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뭐 차례상 같은 것도 차리잖아요. 그런 날 엄청 기다려요, 어린 친구들. 왜냐면 그때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과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 많이 기다리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북한에서 농사만 지으셨잖아요. 그쵸. 농사만 지으면서 네네. 시내 같은 데나 평양 같은 데는 못 나가보셨어요? 아, 거기는 꿈도 못 꾸죠. 제가 살면서 나가봤던 데가 제일 멀리 갔던 게 80리? 10리가 4km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안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많이 나가본 게 해산.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양은 아예 못 가봤고, 근데 또 해산 쪽으로 나가도 차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도로가 진짜. 지하철이랑 교통은 잘 돼 있으니까. 그쵸. 저도 보통은 서울에서는 대중교통 다 타고 다녀요. 차들이 진짜 많네요. 신기한 게 뭐 차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다양하고. 근데 북한에도 이제 뭐 도당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거 보면 다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일 유명한 게 휘파람이라는 차가 있어요. 휘파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보면 다 해외에서 들여온 차 가지고 그냥 외부만 살짝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차 못 타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는 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3개나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제가 형네 집 해산을 이제 갔었거든요. 형네 집이 4층인가 3층인가 됐어요. 그 3층을 이제 걸어 올라가거든요. 자전거랑 이런 거 밖에 두면 다 훔쳐가니까 그 자전거랑 이런 걸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인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살게 됐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반 좀 넘게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뭐 선풍기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에어컨 틀면 바로 시원해져가지고 진짜 여기 와서는 이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북한에서는 요리를 한번 뭐 음식 한번 하려고 해도 물 같은 거 이제 길어 먹거든요. 이제 샘물 이제 떠다가 이제 먹는데 그것도 일이에요. 왜냐면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수도 같은 경우도 얼어붙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다 떠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전자레인지. 커피포트에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라면을 먹을 건데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뜨거운 물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뜨거운 물에 추우니까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을 가마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 큰 이렇게 대야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물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찬물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죠. 매번 먹는 거지만 진짜 요리하는 것도 간단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북한에서는 여름 같은 때 냉동식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음식이 조금 살짝 상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한국 와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 정도 먹고 안 죽어라고 그냥 먹어요. 유통기한 지나도? 네. 그냥 한국에서 보면 저도 신기한 게 그 냉면이 되게 함흥냉면, 뭐 평양냉면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함흥냉면이고 평양냉면이 몰랐고 그냥 제가 살았던 양강도 쪽에서는 농마국수라고 하거든요. 옥류관 가서 먹는 그 면 말고는 이제 대부분 농마국수를 먹는데 꽁고기를 이제 육수를 내요. 근데 거기가 뭐 꽁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로 이제 대신을 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서 뭐 닭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국물 만들어가지고 소스 좀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어요, 시골에서는. 저희는. 그리고 여긴 냉면에 계란 안 넣어주면 왜 냉면에 계란이 없냐 하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냉면에 계란 넣는다는 게 없어요. 계란이 엄청 귀하죠.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거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차례상 같은데 이제 올릴 거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다 팔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오히려 더 안 먹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밥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이렇게 보면 잡곡밥이니까 감자 뭐 한 7 정도 되고 옥수수 뭐 보리쌀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큰 그릇에 이제 밥을 하나 가득 담아줘요. 아침에 해놓은 걸 이제 아침에 절반을 먹고 왜냐면 그거 다 먹으면 그 아빠도 뭐 밥 먹고 이제 엄마도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이제 그릇이 제일 크거든요. 거의 이렇게 큰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면 아침에는 솔직히 절반 안 먹어요. 왜냐면 점심에 이제 오전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점심에 더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절반 조금 안 먹고 그리고 남겨뒀다가 점심에 다 먹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했죠. 북한에서 뭐 이렇게 먹는다는 게 쉽지 않죠. 거기서는 된장국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은 무조건 된장국이에요. 시골이니까 뭐 그것도 잘 먹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네 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 3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해먹는 것도 잘 못 해먹고 그리고 또 워낙 그 해먹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니까 친구들도 가끔 집에 와서 밥 먹고. 북한은 이사를 가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뭐 다른 집으로 가는 건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돈 주고 집을 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 서울시 뭐 구로구에서 산다고 하면 뭐 양천구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옮겨가잖아요. 그건 힘든 거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다른 노동조합에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을마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사는 데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니까 농사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거의 다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 쉽진 않아요. 거기서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은 혼자 사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제 보면 뭐 결혼하면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다른 집에서.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웃들 간에 다 알고 뭐 옆집에 누가 살고 뭐 가끔 심심하면 옆집 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보면 약간 좀 사람들 서로 바쁘게 살기도 하고, 저 여기 온 지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옆집 사람이랑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좀 너무 작은 마을이니까 그렇게 살죠. 그 집도 북한에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그 여름에 뭐 습기도 차고 뭐 벌레 같은 거, 바퀴벌레도 생기고, 그리고 뭐 빈대라고 아시죠?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이제 국정원에 오셨잖아요.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나요? 국정원에 이제 조사받으러 처음 갔는데 그때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를 이제 소학교 4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태국이나 중국에 이제 오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그때 18살 때였고 하니까, 근데 그 나이에 중학생부터 이제 다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 중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 해야겠다 해서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미 그 이제 조사 받으려고 이제 딱 갔어요. 와,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강도 살았습니다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바로 이 위성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로. 진짜 30초도 안 돼가지고 제가 살던 집을, 그 살던 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바로 찾는 거예요. 너 여기서 어느 집에서 살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지라고 딱 봤는데, 저는 여기 살았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래, 우리 다 알 수 있다. 여기는 금방 찾는다, 너 거짓말 여기서 절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조사 받을 때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다 알았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처음 왔을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식사가 거기가 진짜 밥이 너무 맛있었던 게, 국정원에서 이제 뷔페식으로 이제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고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식판 들고 가면서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가득 담을 수 있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담는데 대부분 고기 같은 거 담는 거예요. 고기만 이제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이 잘 안 찐 체질이거든요. 그때 제가 키가 되게 어릴 때니까 한 60, 한 2, 3 정도 되는데 그때 60kg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음식은 진짜 잘 줘요, 거기서. 뭐 가끔 여기 나와서 기사식당 같은 데도 이제 가보고 하면 기사식당에서 주는 밥이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이제 밥을 해 먹는다고 이제 뭐 하는데, 뭐 노동조합에서 이제 100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이제 밥을 해와요. 근데 뭐 흰쌀밥이 어디 있어요? 감자밥 해오고 그걸 이제 모여서 막 먹고 하는데, 뭐 가끔은 뭐 이제 반찬이 없으면 된장에다가 이제 대파 있잖아요, 양파 같은 거 심은 거, 그거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제 흙 털어서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에 찍어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한국 나와서 호칭 문제 같은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이게 좀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한 30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칭 같은 경우에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날 되게 우습게 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네. 젊게 보면 안 좋아해요? 네, 거기선 그렇게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삼촌이라고 하던가 뭐 아무개 아버지라고 하던가 이렇게 불러줘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제가 태국에 이제 거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분이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삼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괜찮다, 그냥 형이라고 해라 하는데, 저는 그 형이라고 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삼촌이라는 게. 솔직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그래, 뭐 신뢰를 많이 한 거죠. 지금 몇 년 되셨죠? 이젠 6년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8월 달에 뉴질랜드로 워크앤홀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짐도 다 뭐 싸고 있는데, 뭐 북한에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지금 뉴질랜드를 간다? 유학생이잖아요. 그럼. 그쵸, 유학생이죠. 한국 유학생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유학생이다 하면 엘리트잖아요. 그 유학을 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이제 뭐 극한부들도 이제 뭐 별 뭐 원스타 투스타 막 이렇게 되거나, 뭐 아니면 도장 책임서 그런 사람들 자식들도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그 정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뭐 김정은이 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유튜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8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채널명은 빵명이요라는 채널이고요. 좀 이름을 귀엽게 짓긴 했는데, 제 이름이 영명이라서 이제 숫자 빵을 해가지고 빵명으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